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내용들, 법적인 내용들, 민원, 또 테크니컬한 내용들, 공사비 이런 것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런 교육...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자, 네 번째는 돈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공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돈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이제 건축주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자,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물어보면은 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축주는 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돈이 자비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대출을 일으켜서 공사비를 마련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총 예산의 50% 정도는 여러분이 건축주가 자비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50%는 대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출 규제가 워낙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건축 공사비의 대략 7, 80%를 대출로 하겠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금융권으로 가서 이자를 많이 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이런 건축 행위를 할 때에 총 예산의 50% 정도는 건축주가 좀 캐시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개략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죠. 땅값 플러스 공사비. 그리고 이제 공사비를 제외한 부대 비용을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돈 들어가는 항목이 뭐냐면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이게 가장 큰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측량비와 집안조사비와 기타 부대 비용들, 그리고 이제 건축이 허가가 나게 되면은 허가 관련된 등록면허세, 준공을 하게 되면은 취등록세 관련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 플러스 이런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 공사비는 어떻게 되느냐? 건물의 용도와 규모와 수준과 지하 공사 여부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 달라지겠죠. 지하도 1층을 파느냐, 아니면 지하 2층을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건물이 클 경우, 작을 경우, 건물이 작으니까 공사비도 작게 들어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작아도 일정 규모의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120평 이하의 공사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하기 때문에 그거를 평당으로 따지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꼬마 빌딩을 보시면은 뭐 평당 600, 700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데는 평당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간다는데 거기는 왜 평당 600입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공사를 평당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긴 레인지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건물의 마감재와 건물의 수준과 이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보더라도 경차가 있고 중형차가 있고 수입차가 있고 고급차가 있고 뭐 슈퍼카가 있잖아요. 똑같은 차지만 어떻게 엔진을 달고 마감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 따라서 차가 1,5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지만 차가 1억 5천만 원까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도 외장재를 비싼 거를 붙이면 비싸게 되는 거고, 외장재를 싼 거 쓰면 싸게 되는 거고, 건물 디자인이 심플하면 그냥 심플하게 가는 거고, 복잡하면 또 품이 들어가게 되니까 복잡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다세대 건생을 보면은 평당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크고 지하 2층, 3층, 4층까지 파면은 토목공사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10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이제 상급 정도로 보시는데, 정말 명품으로 짓는다 그러면 평당 2천, 3천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평당 뭐 5천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요. 대략 뭐 일반적인 경우는 평당 한 500 정도로 여러분이 예산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한 공사 면적, 설계 면적, 뭐 감리비 이런 내용들은 제 다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쭉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준비해야 된다. 건축주부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고, 여기에 부대 비용들이, 여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러한 복잡한 내용과 절차를 혼자 공부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설계할 때 누가 안내해 주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건축사도 많이 아는 분도 있고 건축사도 잘 모르는 분도 있죠. 이 실무 지식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느냐, 또 이러한 유사한 프로젝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지식과 경험을 얻는 거기 때문에 건축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사를 선정할 때 최소한 3명 이상의 건축사를 만나보고 결정을 하셔라라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A 건축사, B 건축사, C 건축사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는 내용이 다 다르고요.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오신 분은 6번째, 7번째, 8번째 이렇게 만나보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이 건축사를 선정할 때에 내가 짓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준공을 했는지, 또 실제로 설계를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홈페이지도 있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사 실적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건축사의 디자인이 내가 좀 마음에 드는지, 또 나의 스타일과 잘 맞는지, 대화가 잘 되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내용과 절차를 사실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내를 해줘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고 이렇게 또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계부터 준공까지 긴 과정을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건축사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사와의 첫 인연이 매우 중요하게 된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잘 선정을 하시고 만나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각종 건축 교육과 강좌들이 최근에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뭐 건축주 대학부터 건축 실무 교육, 건축사가 하는 교육, 다양한 건축 교육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을 하는 행위는 굉장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 행위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건축 교양에 관련된 인문학적인 교양을 쌓으시려면 이러한 교육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TV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건축사가 나와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미학 이런 내용들 굉장히 아주 멋있게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건축을 바라보는 태도나 문화나 철학이나 어떤 시대의 문화 뭐 이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교양 공부를 하는 거죠. 교양 공부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건축의 행위를 강의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내용들, 법적인 내용들, 민원, 또 테크니컬한 내용들, 공사비 이런 것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런 교육들을 강좌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별도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와 유튜브, 또 서적 이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좀 공부를 해 보시면 개략적으로 큰 얼개를 여러분이 좀 익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사실 현장에서 알아야 될 실무 지식, 법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유튜브는 사실 이제 반이 일반 건축주분들이고 반이 건축 실무를 하는 이런 건축사 보라든가 건축사분들 또 시공자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제가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복잡한 내용까지 강의를 하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을 할 때는 건축사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건축사로부터 많은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물어보고 얻으셔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축에 관련된 개량적인 프로세스와 또 비용 그리고 기간 여러분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돈이 들어가는 건축 행위와 신축과 매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공사를 하더라도 3억에서 또 약간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뭐 25억, 30억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또 일반인 분들은 3억이라 해도 재산에서 큰 비중이고 또 이러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좀 두렵습니다. 무섭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될까봐 굉장히 걱정도 많고요. 뭐 20억, 30억 정도 규모면은 이제 회사기 때문에 또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사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짓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첫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축의 계획이 있으면 최소 설계하기 전 한 3개월 정도는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 계획이 있으면 설계자 만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건축사를 만나면서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긴 계획을 잡으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기초 지식을 공부한 다음에
건축사를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된다. 큰 절차와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또 문제 될 만한 내용들도 또 알아야 되고 또 민원이라든가 잠재적인 문제들도 여러분이 좀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많은 정보를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시간과 발품을 팔아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공부하시고 체크하시고 또 사람들의 됨됨이와 대화가 되는지 또 회사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현장 가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땅을 사시는 분들은 직접 그 땅을 가보셔야 되고 두루두루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라든가 시공자 만날 때도 발품을 팔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최종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본인이 지는 거고요. 설계사무소 ABC, 시공사 ABC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수많은 설계 일을 하고 수많은 공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은 평생에 한 번 짓는 아주 딱 한 번 짓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고 오직 유일한 일이지만은 이 회사들은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회사와 어떠한 건축사와 어떠한 시공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일과 그 사람이 어떻게 성심성의껏 그 일에 신경을 쓰는지에 대한 어떤 공통점을 잘 찾아가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 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설계자, 시공자가 같이 노력을 해줘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고 설계자, 시공자도 그냥 신경 안 쓰면 그냥 다 그냥 그렇게 건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공부하고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지 이것도 여러분이 두루두루 좀 살펴보고 뭐 1층엔 상가, 2층엔 상가, 3층에는 원룸, 투룸, 쓰리룸 아니면은 내가 살 집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이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잡으셔야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을 잡으시고 건축사랑 협의를 하시면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불인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축 프로세스와 지식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하기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 지식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공부를 하시고 부동산 사업에 무턱대고 뛰어들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하시라. 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실 주변에서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5억, 10억씩 막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 돈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영세한 시공사도 많고 또 집 짓는 게 굉장히 사고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잘 살펴보시고 부동산 사업을 하시고 집을 짓고 또 신축을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꼼꼼하게 아주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동산 사업 또 집 짓는 일을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